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지금 울산 공장 주변 분위기가 진짜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어제죠. 2026년 1월 22일에 현대차 노조가 공식 소식지를 냈는데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을 단 한 대도 공장에 못 들인다는 내용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노사 기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2028년에 닥칠 일자리 소멸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해요. 이번 갈등의 도화선이 된 건 얼마 전 CES 2026에서 공개된 전동식 아틀라스의 배치 계획 때문인데 보스톤 다이나믹스가 만든 이 로봇이 참 대단해요. 관절이 56개나 돼서 사람보다 유연하고 50kg짜리 부품을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고 번쩍번쩍 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메타 플랜트에 얘네들을 투입해서 실전 테스트까지 시작했고 2028년까지 3만 대를 찍어내겠다는 로드맵까지 확정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노조가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현재 전동식 아틀라스 한 대의 제조 원가는 대략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추산됩니다. 기업 회계에서는 이걸 감가상각으로 계산하는데 수명을 5년으로 잡고 2억 원을 6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기계 원금만 약 33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여기에 1년 유지비 1,400만 원, 즉 한 달에 약 110만 원 꼴인 운영비를 더하면 결국 한 달에 440만 원이면 아틀라스 한 대를 풀 가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현대차 숙련공 한 명의 월 실질 비용과 비교해 보면 평균 연봉 1억 3천만 원에 성과급, 복지비, 퇴직금 적립액까지 합치면 회사가 지출하는 돈은 월 1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심지어 로봇은 3교대 24시간 일하니까 사람 2.5명분의 일을 해냅니다. 결국 사측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 쓸 돈으로 로봇 2대를 돌리고도 돈이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연간으로 따지면 1조 7천억 원 이상의 고정비를 아낄 수 있는데 경영진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도 노조에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대차 단체 협약 12조에 신기술 도입 시 노사 심의 조항이 있긴 하지만 회사는 신규 채용 중단이라는 카드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매년 정년퇴직으로 나가는 2,500명의 빈자리를 사람 대신 로봇으로 채우는 건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이죠. 노조가 한 대도 안 된다고 배수진을 친 건 시간이 갈수록 내 동료가 사라지고 기계만 남은 공장에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릴 거라는 공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현대차만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하면 꼭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죠. 기계는 고장나면 수리비가 더 나오잖아. 사람처럼 유연하게 대처 못해 하는 지적이죠.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기업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면 이건 사실 아주 희망 섞인 오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2년의 법칙이에요. 기업이 로봇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투자 회수 기간 ROI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아틀라스 한 대 값 2억 원에 2년치 관리비 2,800만 원을 더하면 총 2억 2,800만 원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숙련공 한 명에게 나가는 고용 비용은 2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즉 딱 2년만 버티면 그때부터 로봇은 굴릴수록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장 걱정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현대차는 이걸 단순 구매가 아니라 유지 보수 계약이 포함된 솔루션 형태로 도입하거든요. 로봇이 고장나면 현장 정비팀이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듈화된 부품을 통째로 갈아 끼우거나 대체 로봇이 즉시 투입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내거나 경조사로 자리를 비우는 리스크보다 오히려 로봇의 가동률 관리가 훨씬 예측 가능하고 저렴하다는 게 기업들의 계산인 거죠. 더 무서운 건 숙련도의 가치가 영원이 되는 과정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난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힌 숙련된 손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주도하는 피지컬 AI 기술은 이 숙련도를 데이터로 복제해버립니다. 수만 명의 작업 데이터를 로봇 하나가 단 몇 주 만에 학습하고 그 학습된 뇌를 수만 대의 로봇에 동시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거죠. 신입 사원 한 명을 숙련공으로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아틀라스 3만 대를 숙련공으로 만드는 데는 클릭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결국 노사가 합의 없이는 안 된다고 외치는 진짜 속사정은 내 손기술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는 내 노동의 희소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대기업이야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연봉 낮은 중소기업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안도감이 왜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는지 이제는 실물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중소제조 현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연봉도 낮은데 저렇게 비싼 로봇을 어떻게 쓰냐고들 생각하시죠. 대기업들이야 수조 원을 들여 로봇을 직접 만들거나 사오면 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을 타겟으로 한 RAAS, 즉 로봇 렌탈 시장이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예측하는 2027년경 휴머노이드 한 달 렌탈료가 대략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입니다. 이게 왜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되는지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7년쯤 최저임금이 시급 11,000원 시대를 열게 되면 주유 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적립액까지 합친 사측의 실질 고용 비용은 월 270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계산이 너무 간단하죠. 말 안 듣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사람 한 명 쓰는데 270만 원인데 군말 없이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로봇 렌탈비는 200만 원입니다. 심지어 로봇은 3교대로 사람 3명의 몫을 해내니까 노동자 3명을 고용할 때 드는 800만 원의 비용을 단 200만 원으로 해결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사장님들에게 로봇은 임금을 올려 사람을 구하는 노력을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완벽한 탈출구가 됩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리스크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현장 사고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뢰밭이잖아요. 사람은 사고 나면 경영자가 구속될 걱정을 해야 하지만 로봇은 아무리 부서지고 넘어져도 그냥 수리비 혹은 교체비만 내면 그만입니다. 사고가 나도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 심리적 법적 해방감이 로봇 도입의 속도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할 겁니다. 결국 2028년이 되면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일자리라는 생존줄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진 로봇 렌탈 서비스에 의해 통째로 수거될 수 있어요. 현대차 노조가 로봇 한 대도 안 된다고 외치는 건 자기들의 일자리가 무너지기 때문이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 전체가 기계로 대체되는 거대한 댐의 첫 번째 균열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균열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기술적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통 이런 로봇 이야기하면 기계가 그래봤자 섬세한 조립이나 복잡한 현장 대응은 못할 거다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로봇의 신체만 보고 그 안에 내가 진화하는 속도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물류 기업 아마존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마존은 이미 물류 현장에 디짓이라는 휴머노이드를 투입해서 사람과 똑같이 빈 바구니를 옮기고 재고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운용하는 로봇 수만 벌써 75만 대가 넘는데 이 로봇들이 투입되면서 현장의 작업 효율은 25% 이상 올라갔고 주문 처리 시간은 무려 70%나 단축됐습니다. 핵심은 심투리얼이라는 기술인데 사람은 기술 하나를 배우려면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시간이 걸리지만 로봇은 엔비디아 같은 슈퍼컴퓨터가 만든 가상세계에서 수천 대가 동시에 훈련받는 거예요. 사람이 1000년 동안 해야 할 작업을 로봇은 가상 공간에서 단 몇 주 만에 마스터하고 그 학습 결과값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로봇에게 단 몇 초 만에 전송해버립니다. 현대차가 2028년 아틀라스 3만 대 양산을 장담하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틀라스는 이미 울산 공장 라인을 3D 스캔한 가상 공장에서 수십만 번의 조립 시뮬레이션을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첫날부터 20년차 숙련공의 데이터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법적 배경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인데 로봇이 실내 보도나 공장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법적 빗장을 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이미 로봇 도입을 위한 인프라를 깔아주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죠. 결국 자본과 기술 그리고 법적인 제도까지 삼박자가 모두 사람 없는 공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현대차 노조가 로봇 한 대도 안 된다고 소리치는 걸 두고 많은 분이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갈등에서 읽어내야 할 본질은 노조의 주장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기계가 사람의 숙련도라는 마지막 자산까지 데이터로 복제해가는 이 거대한 전환점이 제조 현장에 어떤 파열음을 내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냉혹한 변화 속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로봇의 논의가 본격화될 겁니다. 로봇은 물건을 만들 수는 있어도 그 물건을 사서 써주는 소비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해서 기업이 이익을 독점한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자본 논리에 올라타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짠물 배당으로 주주들을 외면해 왔죠. 하지만 로봇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정당한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주식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게 되겠죠.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할 로봇의 지분을 확보해서 노동소득이 사라진 자리를 자본소득으로 채우는 생존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결국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터져나온 이 갈등은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 전체가 기계로 대체되는 거대한 댐의 첫 번째 균열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의 노동 가치가 기계 앞에 무력해지는 순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현대차 공장의 기계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의 고용 지도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방향으로 그려질 겁니다. 오늘 현대차 노조의 저항을 보며 우리가 느껴야 할 건 분노나 동정보다는 내 일자리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차가운 계산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